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물은 그냥 마시는 음료가 아닌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성분으로 몸속 수분이 3%만 부족해도 갈증이 생기고 4%가 줄면 소변량이 줄어들고 피로감을 느끼며 10% 이상이 부족하면 의식불명이나 쇼크, 심한 경우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셔야 건강하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말은 오래전 미국에서 발표된 자료를 잘못 해석해서 생긴 오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람마다 체중이 다르고 식습관과 건강 상태 모두 다른데 똑같이 2리터를 꼭 마셔야 한다는 건 맞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몸은 하루에 약 2.5리터 정도의 수분을 필요로 하지만 한국인처럼 국이나 찌개, 과일,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식단에선 이미 음식에서 1리터 이상의 수분을 섭취하고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보다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데요. 물을 마시는 잘못된 습관이 자칫하면 신장이나 심장 같은 중요한 장기에 무리를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위험한 결과를 부를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을 마실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습관과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텐데요. 매일 마시는 물, 이제는 약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물을 마실 때 피해야 할 습관 첫 번째는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입니다.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으니 자주 마셔야 하지만 아무리 물이 좋다고 해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마시는 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7년 미국 라디오 방송국에서 물 많이 마시기 대회를 열었는데요. 그 대회에 참가한 28세 여성이 화장실도 가지 않고 계속 물을 마시다가 급성 물 중독으로 안타깝게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도 너무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죠.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게 되면 신장이 수분을 처리하는 능력을 초과하게 되며 이때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가 희석되면서 몸의 수분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그 결과로 현기증, 메스꺼움, 구토, 경련, 심하면 의식 저하나 쇼크 증상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이걸 물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몸에 무리를 주는 것이죠. 특히 심장이나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하루에 마셔야 할 물의 양은 200ml 기준으로 약 7잔에서 8잔이며 이를 1~2시간 간격으로 천천히 마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건 아주 좋은 습관이지만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섭취하는 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물을 마실 때 피해야 할 습관 두 번째는 차가운 물 마시기입니다. 시원한 물을 마시면 잠도 확 깨고 속도 개운해지는 기분이 들어 아침에 눈을 뜨면 찬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 습관이 과연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아침 공복에 차가운 물을 마시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갑자기 과도하게 자극되면서 위장과 심장, 그리고 내분비 기능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위장의 혈류량이 줄어들고 소화액이 덜 분비되면서 위 기능이 저하되는 거죠. 또 찬물이 갑자기 몸속으로 들어오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에겐 특히 더 위험합니다. 심지어 아침 시간대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체온이 1도만 낮아져도 면역력은 30%나 떨어지고 신진대사와 효소 기능도 급격히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차가운 물은 내장 주변 혈관을 수축시켜서 영양소 흡수와 에너지 순환을 방해하고 소화력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온을 다시 회복하는 능력도 점점 느려지기 때문에 찬물을 마신 후 몸이 원래 체온으로 돌아오는데 더 오래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체온보다 약간 낮은 약 3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드시라 권하는데요. 손에 쥐었을 때 약간 따뜻하거나 시원하지 않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물이 몸에 가장 부담을 덜 주면서도 순환과 소화에 도움이 되는 물 온도라고 합니다. 결론은 아침 첫 물은 시원한 물이 아니라 편안한 물이어야 합니다. 작은 온도 차이가 여러분의 하루 건강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 마실 때 피해야 할 습관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매주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물 마실 때 피해야 할 습관 세 번째는 식사 중 물 마시기입니다. 식사하실 때 목이 메어서 혹은 습관처럼 물을 곁들여 드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는 물의 양과 타이밍에 따라 건강에 득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식사 중에 200ml 정도의 물 한 컵을 조금씩 나눠서 마시는 것은 음식이 잘 넘어가도록 도와주고 소화기관의 윤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은 양의 물을 식사 도중에 마시는 것은 위액이 희석되면서 소화효소의 작용이 약해지고 음식이 잘 분해되지 않아 더부룩함이나 소화불량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과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식사 중 물을 마시고 싶다면 한 컵 이내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는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합니다. 물보다는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 정도로 대신하면 좋고 갈증이 있다면 식전이나 식사 30분 후에 마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을 마실 때 피해야 할 습관 네 번째는 뜨거운 물 마시기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따뜻한 물이나 커피 한 잔이 속을 풀어주고 손발도 데워주어 참 유연이 되는데요. 그런데 너무 뜨거운 물이나 국물을 바로 드시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60도 이상 되는 뜨거운 물은 식도 건강에 매우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이란 테헤란 의과대학 연구팀은 10년간 5만여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60도 이상의 뜨거운 차를 하루 700ml 이상 마신 사람은 식도암 위험이 90% 높았다고 발표했고 세계적인 의학학술지 란셋에 실린 나른 연구에서는 60에서 64도 음료는 식도암 위험을 2배, 65도 이상은 무려 8배나 증가시킨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암연구소에서는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를 발암 물질로 분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음식 문화를 떠올려 보면 뜨거운 국물 음식을 그대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뜨거운 상태 그대로 드시게 되면 식도에 작은 화상이 반복적으로 생기고 그 화상이 아물고 또 닫히고를 반복하면서 세포가 손상되어 결국 돌연변이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이 생깁니다. 더욱이 식도는 위처럼 보호막이 있는 장기가 아니라서 쉽게 상처받지만 고통을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아픔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뜨거운 음식은 조금 식혀서 드셔야 합니다. 물은 체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따뜻한 정도가 가장 안전하고 식사 중 뜨거운 국물도 김이 날아가고 온도가 내려간 후에 드시는 것이 식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물을 마실 때 피해야 할 습관 5번째는 기상 직후 물 마시기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은 보약이다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땀, 호흡, 그리고 소변 등을 통해 적게는 500ml, 많게는 1리터 가까운 수분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엔 몸이 살짝 말라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선 혈액 점도가 높아지면서 끈적끈적해지고
심장과 혈관에도 부담이 생기기 쉬워지는데요. 이때 물 한 잔을 마시면 혈액을 묽게 하고 밤사이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아침 물 한 잔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는 동안 입안은 따뜻하고 축축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세균이 가장 많이 번식하는 시간이 바로 밤입니다. 입속 세균은 600가지가 넘고 그 중에는 잇몸병, 폐렴, 심지어 치매나 심장질환과도 관련이 있는 유해균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면 그 수많은 세균들이 그대로 물과 함께 식도, 위장, 장까지 흘러들어가는 것과 다름없는데요. 전날 밤 양치질을 했더라도 입속 세균은 다시 증식하기 때문에 100%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먼저 입을 헹구거나 양치를 한 뒤에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칫솔질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물로 한두 번만 헹궈도 입속 세균을 상당 부분 씻어낼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이것만 실천해도 위장 건강과 면역력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은 아침물은 보약이 맞습니다. 하지만 입안 정리 없이 마시는 건 세균까지 함께 마시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부터는 눈 뜨면 먼저 입을 헹군 뒤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해 보세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셀프 발 마사지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은 우리 몸을 받쳐주고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발바닥 각 부위가 신체 부위에 상응하는 반사구를 가지고 있어서 인체의 축소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발 마사지를 하면 혈액순환은 물론 피로가 풀리고 여러 가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요. 발 마사지를 하실 때는 한 부위를 5분 이상 하는 것은 좋지 않고 부드럽게 쓸어주듯이 하시면 되는데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면 최대한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 마사지를 하기 전에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면 근육이 이완되어 훨씬 좋습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발과 발목까지 로션을 충분히 발라주시고 왼쪽 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발 앞쪽 튀어나온 부분 사이의 움푹 들어간 부분이 용천혈인데요. 여기는 만성 피로가 있으시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를 마사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용천혈을 시작으로 아래로 쓸어주세요. 이 부분이 신장, 방광입니다. 5번에서 10번 정도 쓸어주세요. 이제 발가락부터 아래로 내려갈 텐데요. 이 부분은 머리로 엄지발가락을 시작으로 발가락 윗부분을 풀어주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 다음은 발가락 기둥 부분을 각각 풀어주시는데요. 이 부분은 목과 눈, 귀가 좋아집니다. 엄지발가락 옆쪽 부분은 코로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는 분들은 여기를 많이 풀어주세요.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 쭉 풀어주세요. 그러면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엄지발가락 아래 통통한 부분은 갑상선이고 그 옆쪽은 승모근입니다. 밑으로는 폐, 규간지입니다. 이 부분은 왼쪽은 신장이고 오른쪽은 간이에요. 갑상선 아래 여기서부터가 위, 십이지장, 췌장 이런 소화기관으로 특히 당 수치가 높으신 분들 여기 췌장 부분은 많이 만져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중안에 푹 들어간 이 부분은 장이라고 보시고 넓게 쓸어주시면 좋습니다. 발 뒤꿈치 부분은 생식선으로 피부가 두꺼우니 가볍게 주먹을 쥐어서 통통 쳐주시면 됩니다. 발바닥은 이렇게 끝났고요. 발등에
발가락 사이사이도 풀어주시고 복숭아뼈 주변과 아킬레스건 주변도 쓸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주먹을 살짝 쥐어서 발목 앞부분을 쓸어주세요. 여기가 림프절이라 독소 배출에 효과적이니 꼭 기억하셔서 풀어주세요. 매일 꾸준히 하시면 발이 가벼워지고 몸 전체가 활력을 찾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안구 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눈 마사지법 알려드릴게요. 마사지 하시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절대로 손으로 안구를 직접 만지시면 안 되고 눈 주변 부위를 마사지 해주세요. 손바닥 아래 볼록한 부분으로 관자놀이부터 눈 주변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중지로 관자놀이와 눈꺼풀 주변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눌러주면서 콧뿌리까지 풀어주세요. 엄지손가락 아래 볼록한 부분을 이용하여 눈꼬리 위쪽에 부드러운 살 있는 쪽을 풀어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눈썹 뼈 안쪽을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이때 눈에 직접적으로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여 주세요. 검지로 콧대 양옆을 둥글게 풀어주세요. 눈물샘 있는 쪽이라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눈물샘이 자극되어 뚫려집니다. 검지로 코 옆에 여기서 따라서 이렇게 쭉쭉 눌러주세요. 이러면 부비동까지 마사지가 돼서 코도 뻥 뚫리실 겁니다. 다음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눈 주변을 톡톡 쳐주세요. 마지막으로 손을 비벼 열을 내서 눈이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한 동작을 20초 정도 해주시면 눈 주위의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 배출도 잘 이루어져 눈의 피로를 풀고 안구 건조증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